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승희입니다. 오늘은 뷰티 메이크업 마지막 과제인 한복 메이크업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전에 있던 과제와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바르도록 할게요. 넓은 면에서 외곽으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스무딩 크림이라고 해서 뉴스킨 제품인데요. 스무딩 크림인데 이거는 프라이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서 피부의 결을 맵고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메이크업 파운데이션과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눈두덩에도 마찬가지 꼼꼼하게 발라줄 거고요. 눈 위로 보세요. 이런 스무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결을 보정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큰 분들 프라이머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스무딩 크림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으면 피부톤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약간 지금 핑크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도포를 하고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피부 표현에 이제 결점을 커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퀴드 타입부터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커버력이 강한 이런 파운데이션을 약간 두께감이 있게끔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바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 가려야 되는 부분 두드리시면 되고요. 지금 모델이 보면 얼굴이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조금만 돌려서 다시 한번 붉은 빛이 도는 데는 커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볍게 슬라이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려야 되는 부분은 양을 더해서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게 되면 피부 결점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눈두덩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입술 구각, 콧망울 옆에, 코 밑선, 양쪽 콧망울 옆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눈 위로 보시고요. 눈 밑에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스펀지를 반 접어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스펀지를 접어서 약간 라운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를 주고 쉐딩을 주고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잡티가 없게끔 가려주시고 하이라이트, T존, 팔레트 판에 가볍게 블렌딩 하신 다음에 T존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볼 위에서 가볍게 스펀지를 이쪽 저쪽 돌리면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입술 구각, 콧망울 옆에, 코 밑선,
양쪽 콧망울 옆에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눈 위로 보시고요. 눈 밑에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스펀지를 반 접어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쉐딩하는 부분은 스펀지를 돌려서 아니면 다른 스펀지를 이용하셔서 블렌딩 하신 다음에 얼굴 외곽 선을 살짝 돌려보시고요. 외곽선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헤어라인 경계가 생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아까 처음에 발랐던 그 스펀지의 양면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쉐딩 넣어주시고, 이 경계를 다시 한번 썼던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가볍게 터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다시 한번 이쪽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색 쉐딩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처음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스펀지 면을 이용을 해서 경계가 생기지 않게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할 건데요. 여기 과제에서는 가볍게 파우더로 마무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볍다고 하지만 일단 파운데이션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 양은 조금 넉넉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퍼프를 움직일 때도 약간 쿠션감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넓은 면을 먼저 도포를 하시고 나서, 특히 헤어라인 경계 이런 데는 나중에 쉐딩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분감이 없어야 해요. 스펀지 반을 접어서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파우더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이거 보시고요. 남아있는 여분의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눈 밑에도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우더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아이브로우를 할 단계인데요. 아이브로우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을 이용을 해서 자연 눈썹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조금 연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 그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조금 진한 브라운 계열을 이용을 해서 기본형의 눈썹을 잡아주시면 돼요. 반대요. 이쪽으로.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돼요. 뒤쪽은 좀 진한 브라운 컬러에서 도포를 할게요. 자, 눈 한번 떠보시고요. 그런데 모델이 지금은 일자형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델의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일반 섀도우로는 조금 같이 커버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눈썹을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살짝 검은 펜슬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눈썹이 모델이 눈썹을 시험장에서는 다 정리를 한 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델의 눈썹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검은 눈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 에버니나 이런 걸로 하기는 눈썹에 음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펜슬을 이용한 거예요. 펜슬을 이용해서 무게감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섀도우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브로우 기본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눈썹을 하다 보니까 눈썹 밑에 약간 처진 부분이 나타났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컨실러를 이용하는 거예요.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 선을 잡아줄 거예요. 일반 컨실러도 상관없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 있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블렌딩 하셔서 약간 하이라이트 컬러를 믹싱을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봉을 같이 준비를 하셔서 블렌딩 하시면서 경계선을 깨끗하게 잡아줄게요. 보이시나요? 선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이쪽 고개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런 미흡한 부분들 양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면봉에다가 살짝 양을 조절을 하면서 경계를 깨끗하게 닦아낼게요. 이렇게 해서 눈썹 선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부분과 쉐딩을 넣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와 쉐딩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적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시고요. 가볍게 콧등까지 쓸어주시면 되고 눈 밑에도 해줄 때 섀도우 패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단계에서 눈두덩에 흰색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시험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영이 정확하게 드러나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쉐딩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색 컬러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블렌딩 하셔서 아까 외곽에 해줬던 거 다시 한번 음영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얼굴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아줄게요. 네. 이런 과정 안에서 노즈선을 잡아주실 건데요. 음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델이 지금 콧대가 아주 예쁘죠? 노즈선은 에스쁘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쁘아 제품을 이용해서 일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눈썹 앞머리 살짝 스쳐주시고요. Y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Y자 모양이 될 수 있게끔 브러쉬를 살짝 압을 이용해서 코 벽을 처리를 해줄게요. Y자 만드시고요. 노즈선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즈선이 완성이 됐고요. 음영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복 메이크업의 패턴은 베이스 자체는 피치 컬러에 펄이 있는 피치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펄이 있는 피치 컬러이기 때문에 넓은 면을 바를 때는 브러쉬도 넓고 채가 기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피치 컬러의 펄을 이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그라데이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넓은 면을 이용해서 눈두덩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모델이 워낙 얼굴이 작기 때문에 브러쉬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펄이 있는 피치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전체 음영을 잡아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포인트 컬러로 어떤 컬러가 들어가냐면 어두운 색 브라운 컬러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인 주변을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조금 진하게 잡아줄 건데요. 예. 속눈썹 사이사이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결한다는 느낌을 받게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브라운 톤이 돌 수 있게끔 잡아줄 거고요. 속눈썹 사이사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언더도 살짝 연결할게요. 눈 위로 볼게요. 언더까지 다시 한번 살짝 연결을 해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을 발라주라고 되어 있어요. 애교살에 그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밝은색 크림색을 이용을 해서 애교살을 표현을 할게요. 눈 위로 보시고요. 이럴 때 아래 눈썹 밑에 이렇게 발라주어서 눈 밑에가 음영이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눈 주변이 밝아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요. 이쪽으로 돌릴까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눈꼬리에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포인트 컬러를 다시 한번 도포를 할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음영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젤 라이너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젤 라이너를 사용할 때는 일단 적당량을 브러쉬에 블렌딩을 하시고요. 그냥 놓지 마시고 뒤집어 놓으시면 마르는 게 조금 덜 할 거고요. 뚜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데 시험 과제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팔레트에 블렌딩을 해볼게요. 면봉을 이용하셔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꿀게요. 이럴 때 젤 라이너를 사용하실 때는 점 찍는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젤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블렌딩을 하셨고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대쪽을 해볼게요. 아이라이너 블렌딩 하시고요. 면봉을 이용해서 눈을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메꿔주도록 할게요. 메꿔주면서 라인까지 연결을 할게요. 속눈썹 붙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다시 한번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정도는 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까지 밑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 순서는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컬링을 하고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일단 뷰러를 할 때는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눈썹을 컬링을 할 건데 뷰러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눈을 꼭 감지 않게 모델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모델이 무릎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시선은 무릎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살짝 들어준 다음에 살짝 밀어주면서 가위질을 할 거예요. 가위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컬링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가위질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나 뒷꼬리 부분 잘 잡히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뷰러를 왼쪽, 오른쪽 꺾어서 가위질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놓치는 컬이 없이 전부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쪽 앞에는 이렇게 해서 컬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작업이 속눈썹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눈썹이 있으면 모델의 눈 크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커팅할 간격을 정하시고요. 커팅을 하고 다시 한번 반대쪽도 커팅을 할게요. 네. 와이어가 빳빳하기 때문에 가벼운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굴려주는 거예요. 굴려서 와이어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쪽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풀을 앞뒤로 양을 잘 조절을 하셔서 바르신 다음에 면봉을 이용하시면 되죠. 속눈썹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요. 속눈썹과 내 눈썹이 경계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는데, 붙인 다음에 살짝 흔들어 주시게 되면 좌우로 밀착이 잘 돼요. 아까 손에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눈썹에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지만 이따가 아이라이너 마무리할 때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대쪽을 붙일게요. 다시 한번 이럴 때 왔다 갔다 지그재그 둥근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두셔서 속눈썹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건조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눈 한번 떠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속눈썹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를 인조 속눈썹하고 내 속눈썹하고 경계가 생기지 않게 해주실 거고요. 밑에 보시고요. 이럴 때도 시선은 밑에를 보는 게 좋아요. 밑에 보시기에
시선을 고정을 하게끔 해주시고,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인조 속눈썹하고 마스카라를 마무리를 했어요. 섀도우는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손 동작에 의해서 지금 베이스가 무너졌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팔레트에 있는 색을 이용을 해서 콧망울 부분도 약간 얼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잡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베이스 단계에서 너무 급하게 지나가지 말고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감독관이 채점을 하면 한번 지나가서 채점이 된 상태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단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이 상태에서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눈을 뜨세요. 눈 떠보시고 바깥쪽으로 조금 더 눈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눈 감아보시고요. 이럴 때 와이어를 한번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로요. 예. 와이어를 한번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빼주시고, 하얀 부분이 있으면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수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이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눈 떠보시고요. 언더에 애교살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 단계가 끝났어요. 치크 단계에 들어갈 건데요. 오렌지 계열로 사용을 해서 광대 위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렌지 계열의 치크를 이용해서 광대 위쪽이라고 했어요. 광대 위쪽, 광대가 여기 있으니까 광대 위쪽에서 가볍게 안에서 밖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광대 위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치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이제 치크를 하면서 경계가 많이 심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있던 퍼프를 이용을 해서 그 경계를 살살 두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지금 했던 경계 앞쪽에서 뒤쪽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다음에 립 처리를 할 건데요. 입술 마무리는 오렌지 레드색으로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렌지 컬러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렌지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핑크나 레드나 뭐 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컬러가 없어요. 없다 보면 베이지 컬러나 적당한 립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입술 선에 경계를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오렌지 계열의 진한 선명한 레드 계열의 립 라이너가 없으시면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든 누드 계열이든 립 라이너를 선택을 하셔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럴 때 경계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섀도우를 이용을 하는데 레드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붉은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입술선의 경계를 한번 연결을 할게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립 라이너의 경계도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올 수 있는 립스틱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립 라이너의 컬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섀도우이기 때문에 이 섀도우가 파우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섀도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입술 라인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좀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잡티들은요, 그러니까 라인이 선명하지 않게 그려진다면 이런 컨실러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컨실러를 이용하셔도 괜찮고, 이런 팩트를 이용하셔서 입술 주변 부각,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럴 때 한 가지 팁은 조금 펄감이 있는 크림 계열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입술 산 위에 살짝 그리게 되면 컬러 이용하셔서 조금 약간의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펄 있는 제품을 가지고 위에 입술 산의 경계에 이렇게 얇은 선을 발라주시게 되면 입술이 훨씬 야무져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렌지 레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 발라주시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밑바탕에 레드나 핑크 계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너무 진한 레드 말고, 이럴 때는 살짝 발라보고요. 섀도우를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립스틱의 유분감이 많이 밀리지가 않아서 립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입술 산을 정리를 할 거고요.
안쪽에는 오렌지 계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하면 오렌지, 레드, 립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입술선이 지금 좀 안 맞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입술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과제인 한복 메이크업의 패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얼굴에 모델이 점이 좀 있어요. 그 점을 가리셔도 되고 처음부터 이제 가리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베이스 단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수정을 보고 싶을 때 파우더가 되어 있는 그 위에 올려주면 돼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클레오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컨실러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컨실러가 꼭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처음에 베이스로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파우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소량만 이용해도 커버가 굉장히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점과 잡티 부분을 가리시면 되고요. 눈썹 밑에 조금 더 경계가 생기지 않게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블렌딩 해주시고 남아있는 점 하나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고시 과제 한복 메이크업 패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레드 립 컬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눈썹 대칭 같은 게 중요하고요. 쉐딩을 할 때 광대 위에서 위쪽으로 해서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델님께서 국가자격증 한복 메이크업 시술을 받았었는데 네.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어때요? 네, 예뻐요. 좋아요. 이거 한복 입고 충분히 거리를 어디 행사장 갈 수도 있겠죠? 네. 실용적이다 말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승희 메이크업 부산점에서 뷰티 메이크업 마지막 과제인 한복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